카드사 지원자 필수 시청. 신용카드 사업 똑바로 알아야 합격한다.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현대카드 사례를 통해 살펴봤던 사업보고서 보는 방법 제2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보고서를 보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산업과 사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맥락에서 사업보고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주요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내용들을 살펴봐야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내용인데, 우선 사업보고서를 볼 때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바로 디테일한 숫자나 아니면 퍼센트와 같은 이런 세세한 숫자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비중,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 수라고 이 부분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부터 2017년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활동 인구수당 카드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맹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볼 때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늘었고 카드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볼 게 아니고, 경제활동 인구와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어떤 정부의 카드 활성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신용불량자 아니면 자산 건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뭐 경제활동 인구수당 카드 판매 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 실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8년도 중반기까지 신용카드 이용 실적의 추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현금 서비스 부문은 제외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일시불과 할부 부문의 이용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실적 현금 서비스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불과 할부 금액을 합산한 이용 실적이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심리보다는 지금 자신의 즐거움과 뭐 안위를 위해서 좀 더 소비하는 현대사회 소비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이런 구매 행위나 이용 실적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 비율을 같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뭐 이렇게 지출하는 전체 소비 중에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중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71%에 가까운 비중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소비에 있어서 현대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고요. 앞부분에서 1인당 카드 발급 매수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카드 산업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그런 이 영업활동 내지는 사업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래에서 좀 읽어보시면 요 위에 지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요 아래 보시면 다만 최근 신용카드 역할 및 기능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과 우수한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인데 뭐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신용카드 역할과 기능이 기존보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역할과 기능이 기존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도 되는 소비를 신용카드를 통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쌓을 수 있는 추가적인 포인트, 아니면 할인, 아니면 기타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와 같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자체적으로 현금을 쓰거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더욱 사용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신용카드의 기능이나 부가 서비스 등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같이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아래에 있는 시장 여건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정부 규제 등으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적인 인하,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과의 경쟁, 조달비용,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등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영향 등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카드사가 처한 어떤 환경적인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사에 지원할 지원자라고 한다면 지금 카드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지원 동기이자 제대로 된 입사업 포부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팩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자소서에 언급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비은행계 카드사에 비해 저렴한 조달 금리, 거래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전국적 지점망 등을 기반으로 한 은행계 카드사들이,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은행계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은행이라는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 지점망과 은행에서 제공 가능한 다양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비은행계 카드사는 그런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리한 사업 역량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영업 확대 전략이 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카드를 비롯한 비은행계 카드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판로를 찾고 있느냐, 바로 다양한 산업과의 제휴, 그리고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뭉뚱그려진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리기 전에 저는 이런 카드사별 이용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현대카드가 이 중에서 뭐 4위, 5위 하고 있다 라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 카드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과 신한은 이용 실적이 다소 감소 내지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이외에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저는 뭐 그냥 삼성 신한은 정체 내지는 그리고 현대와 KB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용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굳이 좋게 표현 한번 해보자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KB국민카드와 같이 비은행계 카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리한 경쟁력을 극복해서 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라는 점이 현대카드만의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쟁상의 강점 부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줬었죠. 그러니까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 창출, 로열티 증대 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더 내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카드를 만들었다, 뭐 의미 없습니다. 대신 이 부분 보겠습니다. 당사는 제휴 파트너사의 모집 채널, 브랜드 및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PLCC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2015년 이마트, 2017년 현대 블루멤버, 2018년 이베이 제휴를 한 스마일카드, 18년에는 코스트코. 자, 이런 제휴를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되는 회원수를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휴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내지는 현대 블루 멤버십, 현대 자동차 내지는 이베이에서 갖고 있는 고객군을 자신들의 주요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양한 제휴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카드를 지원하는 지원자라고 한다면 멋있고 눈에 띄는 마케팅 하자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신규 고객군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로열티나 브랜드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어떤 보상 프로그램, 아니면은 굉장히 브랜딩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비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런 다양한 산업 제휴나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다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요소가 저는 전체적인 추세와 비중을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피상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 이유를 실제로 이 회사에서 펼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 아니면 뭐 사업 전략들과 연결해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봤으면 사실 밑으로 내리다 보면 뭐 영업의 개황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관심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추이만 저는 관심이 있으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예를 들면 이용 실적이 타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도만 저는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순위는 4, 5위 정도, 4, 5위지만 어떤 상위권에 있는 뭐 신한이나 삼성카드에 비해서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 뭐 이런 점에만 저는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영업실적 부분은 제가 우선 언급하지 않겠고요. 요 밑에 내려가서 자금 조달 실적 넘어가고 자금 운용 실적 부분에서 한번 잠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신용 판매라고 하는 거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그리고 뭐 할부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현대카드에서 이 카드론, 그러니까 장기 대출과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도 약 단위가 억 원이니까 4.5조에 가까운 금액을 이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첫 번째 편에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신용카드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사가 단순하게 결제 수단만이 아니라 그런 신용공여라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이 주요 고객들한테 다양한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자율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은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보고서 보는 법 2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숫자, 디테일한 숫자, 예를 들면 현대카드의 고객수가 몇 명이냐, 매출액이 얼마냐 라는 부분을 막 세세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주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눈에 띄는 비중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워딩에 포함되어 있는 피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 번씩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어떤 서비스나 상품, 그리고 새롭게 예를 들면 등재된 어떤 특허나 기술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이나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두 개를 연결해 보려는 시도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